2025년 5월 29일 낭독 사설. 첫 번째는 조선일보 사설. 이 4대 강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강 영산강보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태로 돌리고 낙동강 등 4대 강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댐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권 4대 강보 해체 개방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다.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홍수 가뭄 방지용 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민 세금으로 부수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발언이다. 다시.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홍수 가뭄 방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홍수 가뭄 방지용 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민 세금으로 부수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발상이었다. 당시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하고 의견이 다른 전문가는 모두 배제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뽀 상시 개방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뽀 상시 개방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불리한 실측지 대신 뽀 건설 전 수질을 평가 기준치로 삼았다. 자기 편 사람들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성도 사실상 조작한 것이다. 뽀 주변 농민들이 농업 용수가 고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세종 공주 나주시 뽀 주변 농민들이 농업 용수가 고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세종, 공주, 나주시 의회 등도 반발했지만 문정부는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 다시. 뽀 주변 농민들이 농업 용수가 고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세종, 공주, 나주시 의회 등도 반대했지만 문정부는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2023년 문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시. 감사원은 2023년 문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뽀 해제 개방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4대 강보는 2년여 만에 겨우 원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세금 3,500억 원이 낭비되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한 억지 정책을 답습해서 무엇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댐, 제방, 뽀 건설과 강 준설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폭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 농업 생활용수 공급으로 가뭄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수질까지 개선됐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제방 건설과 준설이 안 된 충북 미호천 등 4대강 반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제방 건설과 준설이 안 된 충북 미호천 등 4대강 지천에선 큰 피해가 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키운 4대 강보 해체와 전면 개방을 재추진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이 후보 뜻과도 맞지 않는다. 철진한 진영 논리와 이념에 갇혀서는 안 된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고하기 바란다. 자, 한 번 더.
2. 4대 강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4대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강, 영산강보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태로 돌리고 낙동강 등 4대강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권 4대 강보 해체 개방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문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다.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홍수, 가뭄 방지용 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민 세금으로 부수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발상이었다. 당시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하고 의견이 다른 전문가는 모두 배제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뽀 상시 개방으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불리한 실측치 대신 뽀 건설 전 수질을 평가 기준치로 삼았다. 자기 편 사람들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성도 사실상 조작한 것이다. 뽀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가 고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세종, 공주, 나주시 의회 등도 반대했지만 문정부는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2023년 문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뽀 해체 개방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4대강보는 2년여 만에 겨우 원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세금 3,500억 원이 낭비됐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한 억지 정책을 답습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댐, 제방, 뽀 건설과 강 준설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댐, 제방, 뽀 건설과 강 준설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폭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폭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 농업, 생활용수 공급으로 가뭄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수질까지 개선됐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제방 건설과 준설이 안 된 충북 미호천 등 4대강 지천에선 큰 피해가 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키운 4대강보와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키운 4대강보 해체와 전면 개방을 재추진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이 후보 뜻과도 맞지 않는다. 철진한 진영 논리와 이념에 갇혀선 안 된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고하기 바란다. 다음은 중앙일보 사설. 이준석의 여성 혐오성 저질 발언, 제정신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여성 혐오성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여성 혐오성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제 세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속한 표현을 쓴 게 문제였다.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인용했다. 시청자들로선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과거에 작성했다고 의심되는 여성 혐오성 댓글을 부각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TV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들을까봐 걱정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 후보는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목하는 대선 후보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아무리 남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도 희정자 빼놨을 법한 저속한 표현을 대선 토론에서 꺼내는 건 자제했어야 한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 상대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면 다른 방식이나 표현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이 후보의 주장대로 상대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면 다른 방식이나 표현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발언으로 상대를 공격한다면 이 후보가 그동안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다를 게 뭔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발언으로 상대를 공격한다면 이 후보가 그동안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다를 게 뭔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발언으로 상대를 공격한다면 이 후보가 그동안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다를 게 뭔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발언으로 상대를 공격한다면 이 후보가 그동안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다를 게 뭔가. 이제라도 이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유권자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지지율 10% 안팎으로 3위에 올랐다. 국회 의석수가 3석뿐인 소수 정당으로선 상당한 약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0세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인 이 후보에게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물론 나이만 젊다고 저절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신선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제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새로운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후보는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라 네거티브 공세에만 매달렸던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번 대선 토론의 전반적인 수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이나 공약 검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인신공격성 발언과 네거티브 공세가 판쳤다. 기계적 균형에 초점을 맞춘 토론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상대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던 후보들의 태도는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앞으로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모니터링 안 듣고 한번 해보자. 이준석의 여성 혐오성 저질 발언, 제정신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여성 혐오성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제 세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속한 표현을 쓴 게 문제였다.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의 신체적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인용했다. 시청자들로선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과거에 작성했다고 의심되는 여성 혐오성 댓글을 부각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TV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들을까봐 걱정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 후보는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목하는 대선 후보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아무리 남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도 시정자 빼놨을 법한 저속한 표현을 대선 토론에서 꺼내는 건 자제했어야 했다. 다시, 아무리 남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도 시정자 빼놨을 법한 저속한 표현을 대선 토론에서 꺼내는 건 자제했어야 한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 상대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면 다른 방식이나 표현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발언으로 상대를 공격한다면 이 후보가 그동안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다를 게 뭔가. 이제라도 이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유권자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지지율 10% 안팎으로 3위에 올랐다. 국회 의석수가 3석뿐인 소수 정당으로선 상당한 약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0세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인 이 후보가 40세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인 이 후보에게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물론 나이만 젊다고 저절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신선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제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새로운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후보는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라 네거티브 공세에만 매달렸던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번 대선 토론의 전반적인 수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이나 공약 검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인신 공격성 발언과 네거티브 공세가 판쳤다. 기계적 균형에 기계적 균형에 초점을 맞춘 토론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상대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던 후보들의 태도는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앞으로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